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7일 연속 코스닥이 상승을 보였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였는데 윗꼬리를 좀 다는 흐름이었죠. 그리고 반면에 코스피가 종가상 삼성전자를 장중 한때 2% 넘게 거의 보합 수준에서 끌어올리면서 지수를 조금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따가 뭐 파생 관련된 부분과 연계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아무래도 코스닥이 아침에 추가로 막 급등할 때 좀 흥분해서 막 따라가고 그랬던 분들은 오히려 오전에 좀 고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면에 화장품 섹터라든지 푸드 K푸드 관련된 섹터는 굉장히 오늘 뜨거웠던 흐름이었는데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뭐 K뷰티 또 K푸드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 계속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랍 시장에서도 점진적 무관세 화장품에 대한 이슈도 있고, 미국향 수출이 최근에 중국과 일본을 한 번에 제치면서 음식료 수출이 단번에 수출 상대국 1위가 미국으로 바뀌었다라는 내용,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 순방길에 나서면서 K푸드를 직접 언급하면서 세일즈하고 있고, 산업부라든지 뭐 이쪽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좀 더 붐업을 시키겠다라고 막 이 언론에서 더 떠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K푸드에 대한 부각이 점진적으로 더 크게 지금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수출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소비 자체가 가성비를 많이 찾는 구도로 많이 바뀌면서, 또한 우리 K 한류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가 오히려 전달되며 이로 인한 뷰티, 푸드, 뭐 식품 등까지 무한대로 확장되는 모습은 뭐 국가 경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좋지 않은 일이지 않나,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그런 반면에 오늘 2차전지 종목군들이 다소 힘을 많이 빠지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눈에 보였는데요. 뭐 그 안에서도 또 장중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있고, 뭐 2차전지 장비주들 뭐 뜬금없이 날아가는 종목군들도 뭐 여러 보이긴 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해야 될 구간까지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 특히 국내 시장을 보면 거의 뭐 주가들이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막 폭등을 하고 난리도 아닌데요. 그 말은 뭐냐면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할머니들이 뭐 주체를 못 해가지고 올라가면은 위로 추격 매수를 해서 들어가서 뭐 물리고 다시 사고 하는 건지, 아무튼 좀 뭔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급등하는 섹터가 많고 순환매를 돌리면서 하면 좋은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엇박자를 타면은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집중해야 될 섹터에만 집중을 하고, 내가 놓쳤거나 능력이 되지 않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테마 위주로 해가지고 아침에 반짝했다면 그런 종목에 대한 눌림 매매를 안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테마가 뭐 이리저리 우후죽순으로 나오면서 순환을 돌리면은요, 시장에 한정된 자금이 빠져나오면 다시 안 들어가는 거죠. 왜? 새로운 걸로, 그러니까 계속 제가 풍선이라는 언급을 드리는데, 새로운 쪽으로 돈이 자꾸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수급으로 올라왔다든지, 예를 들어서 기관 수급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탄탄하게 들어온 종목이라든지, 혹은 수출 데이터나 실적에 의한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테마 성향으로 움직이는 종목,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딱 그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만 매매하고 끊어버려라, 이렇게 솔루션을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고 최선의 방법이고,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노하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일 한두 종목씩 계속 매매는 진행하고 있고, 종목 수는 계속 요즘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계속 늘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K뷰티, K푸드 정부도 나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확산이 되는데요. K푸드 쪽으로 계속 좀 눈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오늘 밤 미국의 FOMC가 진행이 되고 또 CPI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국내 증시가 지금 움직이는 게 미국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냐? 소수의 종목은 움직이겠죠. 근데 대부분은요, 지금 국내 자체적인 이벤트, 국내 자체적인 수출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미국의 FOMC 결과가 좋든 안 좋든 크게 우려하지 마라. 또한 금리 인하는 결국 한다. 결국 한다. 이거를 머리에 인지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보다도 내일은 국내 내만여의 날이죠. 오늘 종가상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우리 회원님들하고 삼성전자를 제가 추천을 했어요. 보합권에서. 저 또한 선물로 삼성전자를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느끼기 그 이상의 비중을 때리면서 좀 들어가고 단계에 이제 비중 단타를 좀 하고 나왔는데요. 이게 눈에 보이는 명확한 근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일 지수가 어차피 이 구간에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도 이 양방으로 지금 박아놓은 게 굉장히 큰 물량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분명히 내일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 옵션이 풀로 상방을 때려놨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건데 분명 변동성 있고,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한다. 그리고 코스피가 급락 출발한다. 반등할 확률이 내일은 90% 이상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고래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이번에 단일가 저가를 만들고 오늘까지 슈팅을 주면서 굉장히 큰 파동을 그렸는데요. 일단 뭐 한국가스공사 단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또 일정 부분 좀 눌려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근데 오늘 양봉으로 마감이 돼서 그 얼마 전에 고점을 트라이 하려고 하는 시도는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가장 강력했던 동양철관이 일단 12 추가 상장을 공시를 하면서 시간의 하한가를 갔는데요.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결국 올 가격에는 오니까 기다려라. 악재가 터지든 뭐가 터지든 다 터지면서 떨어지는 게 주식이다. 그때 사야 기회인 거다 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때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전지, 태양광, 제약바이오 관심 가져보고 사야 될 것들 한번 봐보죠.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코스피 장 막판에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면서 지수가 올랐지, 장중에는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고, 코스닥은 코스닥 152 오늘 약세를 좀 보였었어요. 지수적으로는 장중에 이 코스닥 3일선까지 좀 밀렸다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3일선까지 밀렸다 내려가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이 앞구간의 이 저항이 몇 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7거래일 동안의 저항을 단 한 번에 돌파하겠냐? 이건 어렵죠. 또한 장중에 예를 들어서 반짝하고 올라왔다가 바로 죽어버리면 이런 것 보고 우리는 트랩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반짝 올라왔을 때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긴장을 해야죠. 긴장을. 그렇기 때문에 시총 상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는 시총과 무관한 K푸드, K뷰티 뭐 이쪽에서만 시세가 나오고, 시총 상위인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주가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 그나마도 종가상 코스피가 급등을 하면서 좀 돌려줬는데요. 내일은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뭐 FOMC 이슈든 뭐든 해가지고 밀려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번에 상승의 강도가 컸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깨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많이 밀리게 되면 아래 구간에서 반등은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기준에서는요, 삼성전자가 급등을 해버리면은 코스피는 넘어갑니다. 코스피는 넘어가는데요. 일단 코스피 안에서 이 저항권이 파생 시장에서 좀 여기 구간에 좀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번 물에서는 처리가 안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삼성전자 가면서 넘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저는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SK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보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치면서 계속 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급등주 성격으로 3일선이 깨지거나 하기 전까지는 지수가 지금 계속 가고 있다라고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보유자는 잘 끌고 가야죠. 오늘 한미 반도체 주가가 SK LG전자의 시총을 제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서 한미 반도체 시가총액이 LG전자의 시총을 넘어버렸더라고요. 보니까 2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사실은 LG전자 매출 84조, 영업이익 4조, 4조의 기업에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6%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주식시장이 참 대단한 것 같다,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성장에 지금 주는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요. 수급이 곧 답이다. 수급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좌우지간 한미반도체 오늘 신고가 달성하면서 다시금 위에 올라왔는데, 뭐 이런 자리 눌림에서 잡으신 분들이나 가지고 가는 자리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PSK 홀딩스도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움직이죠. 뭐 추세 끝까지 가야 되는 것 같고, 최근에 VM이라는 종목이 리포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는데요. 어제도 잠시 언급을 했죠. 이 음봉 매매, 이 음봉, 강력한 음봉의 거래대금 터졌는데 이 위를 다시 돌파하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저도 오늘 장중에 이제 뭐라 해야 될까, 회원 방송을 할 때도 이거 돌파 매매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왔었어요. 돌파 매매를 들어가려다가 방송 중에 있어가지고 못 들어왔었는데, 항상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할 때는 충분히 봐볼 수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지금 이 종목도 시장에서는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되냐 어쩌냐 말이 좀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알고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거래를 많이 터쳐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먼저 보죠. 2차전지. 2차전지에서 최근에 대주전자 재료가 강하게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좀 조정이 이쁘고 깊게 좀 나와준다면 눌림에서 충분히 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주전자 재료. 지금의 이 배터리의 특징을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배터리의 특징은 뭐냐? 배터리의 특징은 이 충전 속도를 낮춰야 된다. 충전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 된다. 이러한 니즈와 부합을 하고 있고, 적용 차종이 늘어나면서 장기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계속 봐보면 좋을 종목이 되는 거죠. 좋을 종목이 되는 거죠. 자, 내용을 안 보고 왔네요.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고 종목분들 보도록 하죠. 자, 간밤 미증시 애플에 특별한 것 없는 WWDC가 하루 지나 AI 디바이스를 쓰려면 결국 디바이스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다가 신고가를 만들면서 여타 빅테크까지 끌고 올라갔고, 그에 따른 지수 상승만 있었다고 평가해 봅니다. 즉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미 증시에 오늘 밤 FOMC도 CPI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걸 우리가 미리 예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고 내일 결과를 받아들이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금리는 인하가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이 조금 줄줄 흘렸는데 이건 지수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점 저항이 강했기 때문이고요. 지수와 역행하고 있는 K뷰티, K푸드 중심의 시장이 상당히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또한 최근 단기 급등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2차전지들은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전부 다 기대감만 가득하다라는 것을, 또한 개미떼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있다라는 점을 알면 적당한 구간에서는 조심하고, 많이 밀리면 또 보고하는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한 흐름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잠시 식혀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바닥권에서 팍팍 기고 있는 애들은 그냥 다 보유고, 여전히 매수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너무 과하게 지금 막 그 뭔가에 이 뭐 바람에 의해서 막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광산업처럼, 하나 콕 찍어서 말하자면 백광산업 같은 종목, 백광산업 같은 종목이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백광산업,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뭐 중앙 첨단 소재도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먼저 1조까지 당겼기 때문에 1조를 넘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죠. 아주 높은 고점에서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도 단기 마이너스 20% 30% 급락을 떨어져 버리면 이게 이제 거기서 오는 데미지는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약간 주의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 요즘은 더더욱이 제가 느끼기에는 가는 말이 더 잘 달리고 그 말만 달리기 때문에 안 들고 있는 상태에서 돈 벌려고 하면 달리는 말에 뛰어 올라타야 되는 어려움이 많은 장일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듭니다. 실리콘투, 한미반도체, 우양, 태성 등등 보면 말 그대로 끝도 없이 움직이죠. 이런 종목들을 놓쳤으면 이런 종목들이 투매가 나올 때 공략해 보면 되는 겁니다. 요즘 시장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순환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한정된 자금 속에서 움직이는 한머니가 너무 들쭉날쭉 심각하게 움직인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는 하되 내 자리가 아니면 절대 안 보려고 맘먹고 시장을 보고 눌림 매매의 경우 실적 섹터, 수급 sek터 아니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저는 보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장을 돌려보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종목군들이 윗꼬리가 난무하는지 아실 겁니다. 평소 이상으로, 평균 이상으로 지금 심각할 정도로 많이 그런 게 제 눈에는 정말 많이 보입니다. 2차 전지 섹터 최근 뜨겁게 움직였는데요. 오늘 EU에서 중국차 관세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저녁에 나오는지가 단기 이슈가 소멸되는 구간이 저는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인터배터리 정도가 될 겁니다. 현 트렌드가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FEOC에 빠져 미국의 FEOC에 사람들이 빠져 있고 그러한 종목의 내러티브가 강하게 껴 있는 거죠. 강하게 엔캠도 이 전해액 이슈로,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뭐 덕삼 테코피아 전부 다 전해액, 중앙 첨단 소재, 뭐 광무, 엔캠과 트리오라고 해서 뭐 리튬염 들어간다. 이것도 FEOC에 이 대한 기대감과 미래에 대한 이 부푼 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말 그대로 이게 하나의 시장의 트렌드 아닙니까? 또한 전구체도 마찬가지죠. 2025년도 오면은 전구체가 쇼티지가 날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들, 이러한 기대감들은 단기에 불꽃처럼 올라갔다가 또 조용히 사그러졌다가 또 다시 불꽃처럼 올라갔다가 또 사그러드는 걸 반복합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과도하게 지금 막 올라갈 때는 특히 주의하는 게 이제는 필요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에 대해서 시장의 트렌드는 충전 속도를 줄이자, 이게 제가 볼 때는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어제 이제 대주전자 재료의 상승을 보면서 좀 자료를 더 찾아봤더니 애플에서 WWDC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대놓고 이제 문서화를 해서 나왔던 내용이, 현재 AI 폼팩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충전의 속도를 높여야 되고 이 배터리의 용량을 키워야 되는데 이를 할 수 있는 거는 실리콘 응급제다, 실리콘이다 라는 거를 아예 대문짝만하게 넣어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제 아마 대주전자에 추가적으로 작용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 차종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로는 눌림 때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는 전기차 외에도 ESS 시장 내에 이 BESS라고 하죠.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ESS 라는 부분인데요. 이 LFP형 배터리 쪽이겠죠. 이쪽으로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삼성 SDI도 LG엔솔도 발표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종목군들을 보면 좋지 않을까. 당장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뭐 전고체 이슈보다는 이쪽 이슈를 약간 좀 띄우지 않을까 싶고, 2026년도부터 LFP 배터리 관세를 또 인상한다라는 이슈 등은 결국 목표가 ESS향 배터리를 맞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K뷰티, K푸드 이슈 정말 많죠. 오늘 장전에도 아마존하고 한국콜마가 주최를 해서 27일 날부터 한국에서 이제 뭐 여러 화장품사들을 모아놓고 컨퍼런스를 하는 것도 최초로 열리는 거고, 또 정부가 나서 가지고 뭐 이제 이러한 K푸드 시장을 키운다,
윤 대통령 순방길에 K푸드 수출기를 모색한다. 뭐 등등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치도 올해 수출이 33% 증가했다라는 등등 내용은 차고 넘치도록 많이 나오는데요. 실적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조정식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될 섹터인 것 같고,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 한국콜마라든지 뭐 선진뷰티라든지 뭐 코스 RX를 포함한 LG 생활건강 등등 수많은 이 기업들의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J2K 바이오라든지 체크해 놓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싶고요. 태양광은요, 지금 뭐 점진적으로 계속 동남아에 있는 중국의 태양광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조업을 중단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얼마 전에 이 미국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게 이제 퍼스트솔라와 하나큐셀 두 업체가 미국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직접 수혜를 지금 하나솔루션이 받고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잡아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약바이오 금일 장중 미 국방예상법 NDPP인가 아무튼 NDCC 국방예산법에 생물보안법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요. 저도 ST팜을 좀 노리고 있고 바이넥스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직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냐 이거죠. 통과는 안 됐잖아요. 그럼 7월 4일 이전에 하원 일정이 있으니 그 전에 줍줍 해놓고 하원 통과하면은 매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보면 되고, 알테오제는 제가 볼 때는 단지 많이 올라서 외국인이 오늘 좀 안 사줘서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하루에 뭐 700억 800억 들어오다가 오늘 100억 정도 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죽진 않았어요. 죽으려면은 고점에서 거래 팍 튀우고 엄청나게 투매 나오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 투매에 분명히 먹을 자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직은 투매 안 나왔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리포트가 좀 굉장히 잘 나왔고, 얼마 전에 주주 간담회 내용들이 있었는데 좀 공개된 걸 봤을 때 이 진펜트라 SC의 처방 횟수가 벌써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5,000회가 넘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이제 5만 회까지, 뭐 만회, 5만회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서현진 회장이 미국에서 직접 영업을 하고 움직여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생각보다 빠르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저는 바이오 시밀러를 사양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좀 바꿔볼까 하고 있고, 수급의 변곡이 나왔다라는 거는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대한고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주주가 매도하고 CB도 나오고 악재도 나오고 해야 주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악재가 나왔으면 사야 되겠죠. 구간 잘 정해서 분할 매수로 한번 해보세요. 네, 분할 매수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분할 매수로 저는 접근을 해볼 계획입니다. 자, 오늘 라이콤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이것도 한 2주 전부터 자율주행을 8월 전에 잡아놔야 된다 라이콤을 했는데 상한가에 가서 좀 아쉬웠던 종목이고요. 삐야 상한가 간 거는 종목의 끼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종목의 끼라고 판단을 하고, 시간 외에서는 그냥 하한가 들어간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종목군들 잘 체크해서 대응의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아까 대주전자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대주전자는 조정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가 최근에 굉장히 강했죠. 일단 고점 구간에서 여기에서 거래대금 1조를 터트려 놓고 갭을 띄우고 올랐어요. 여기서 또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구간을 바로 돌파를 못하면 여기에서 힘 빠지면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돌파를 하더라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빠지면 눌리면서 어떻게 해볼까 말까, 이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에코앤 드림도 단계 많이 올랐으니까 다시 떨어지면 이러한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 박스권 아래에 내려온다면 한번 봐보는 전략으로 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잘 안 가죠. 에코프로 BM으로 대응하기에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에코프로나 이쪽은 아직 그 SK온의 실적이 회복이 안 되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 급등하면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봐야 되는데 좀 시가총액이 무거우니까 그렇고,
LNF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만기일에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죠. 편입이 돼서 패시브 자금이 일부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이제 뭐 미래 나노텍이나 이런 건 다 팔았기 때문에 뭐 따로 언급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 ESS 관련해서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은 만약에 내려오면 이런 60일선 근처까지 빠지면 봐볼 것 같고 안 빠지면 그냥 놔줄 것 같고요. 신성 ST도 지금 관심 있게 보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다 한번 툭 밀리는 거 흐름 나왔을 때 저는 봐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매 안 해버릴 거고요. 예를 들면 한국콜마도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빠지면 산다,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면 산다, 눌림에서 사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많이 올랐는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월봉이 지금 박스권을 돌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하면 8만원까지도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인데 코스메카 코리아와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영업이익도 지금 딱 2배니까 거의 도친 개찐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거는 도친 개찐일 수도 있겠다 싶고, 실리콘2가 상투가 도저히 안 나옵니다. 굉장히 지금 급등하고 지금 시가총액 3조인데요. 이게 파동이 이게 1파동으로 봐야 될지 지금 파동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좌우지간 이게 올라가다가 긴 윗꼬리 달고 밀릴 때 투매도 나오고 할 건데요. 그 투매가 나왔을 때 이 트레이딩 영역에서는 저는 대응을 해볼 것 같고 그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매매는 그 이상은 아예 못할 것 같고, 반도체 오늘 삼성전자를 정확히 이 구간에서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요. 저도 이 구간에서 선물로 좀 들어가서 뭐 괜찮게 뭐 단기에는 뭐 수익을 다 내고 나왔습니다.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이게 이제 어떠한 원리냐면, 사진을 찍어놨나 모르겠는데 장중에 이제 내일 만기를 좀 봤을 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푸드 옵션을 몽땅 매도야. 푸드 옵션 매도는 상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수가 370에서 위치해 있어요. 370. 이거는 빠지면은 손실이야. 콜옵션 매도잖아요. 그러면은 풋옵션이라는 소리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양방으로 가다 놨죠. 올라오면 풋옵션을 샀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372.5 언저리를 찍는다. 그러면은 이게 수익으로 확 돌아서는 구간이 있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저도 배팅을 들어갔죠. 이 관점에서 장중에 이거 뭐 750까지 750만 계약으로 내려오고 또 빠지니까 다시 이거 채우고, 아무튼 얘네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내일 위로 올리면 이거 청산시키고 아래로 빼서 이거 청산시키고 이거 어떻게 할지 이게 약간 의문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근거가 있었다, 그냥 비중으로 때릴 만한 근거가 오늘 분명히 삼성전자에서는 나왔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오후에 삼성전자 그냥 대충 배팅을 해도 되는 날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지수를 좀 돌려준 거고, 그런 부분에서 또한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이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도 뭐 일부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낸드가 좋은데 낸드 관련해서는 한양 디지텍이 대장이에요. 이 외바닥 찍고 올랐다가 또 밀려서 내려온다면, 아무튼 내려오면 이런 구간에서는 한양 디텍 매수로 대응을 해봐도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종목군들이요 사실 너무나 많아요. 모든 종목을 제가 언급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시장에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종목군들 많을 때는 바스켓으로 내려오는 종목군들 기다리면서 계속 종목 추가해 나가도 지금의 시장은 괜찮은 것 같아. 지금의 시장은요. 그래서 대신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추가하면 괜찮은 시장 같습니다. 원익 QNC도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쿼츠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적도 좋을 건데 주가가 못 가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내일 반짝 아래꼬리를 단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한 눌림을 하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눌림을 공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원익 QNC도 내일 잘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가스공사가 오늘까지 해서 굉장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는데요. 저는 이거는 선물로 매매를 해가지고 지금 타점 같은 게 없는데, 아침에 시가로는 잡지 못했어요. 시가로는 좀 잡지 못하고 올라왔을 때 그냥 위에서 선물 매도로 좀 대응을 해가지고 수익을 보고, 여기에서는 좀 스위칭을 해가지고 뭐 이런 구간에서 그냥 짧게 매도로 청산하고 좀 나왔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아마 시간 외 마지막 타이밍에 주가가 빠진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동양철관도 한가 들어가 있고 해서 좀 밀리지 않았나 싶고요. 좀 밀렸다가 뭐 이 위 구간 한번 보고 뭐 다시 또 내려와서 정비하고 다시 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시장은 이거예요. 정부가 다음 주에 뭘 발표하냐,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시추공을 뚫을 것이고 시추 예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하겠다 아닙니까? 결국은 말은 시추는 할 거야. 우리 시추는 할 거야. 그러면 시추에 들어가는 뭔가는 움직인다라는 말이죠. 오늘 이제 하나 뭐 오션도 시추선 관련해서 좀 움직였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런 시추 사업 관련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붙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동양철관이 이 강관을 하는 회사죠. 과거에도 이 가스관으로 유명했던 회사입니다. 2012, 3년도 러시아 가스관, 동해 가스관 할 때 이때 이제 가장 대장이 동양철관이었고요. 뭔 일만 터졌다면 가스관으로 폭등하는 종목이 동양철관이 맞죠. 올해는 그때보다는 아직 많이 못 올라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했는데 악재가 터졌습니다. 일단 잡아보는 게 맞지 않나, 예? 분할로 해서 잡아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손절을 하더라도 잡아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화성밸브는 이제 대주주가 또 주식을 좀 매도가 나왔어요. 대주주가 20 몇만 주 매도가 좀 나왔는데, 이것도 당연히 악재죠. 이것도 당연히 악재는 악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동양철관보다는 좀 덜 큰 악재인데요. 동양철관이 아침에 시가가 많이 낮고 얘도 동시에 많이 떨어진다면 같이 해서 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요. 각각의 포지션들이 다 이런 돌파했던 자리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들 정해놓고 종목군들을 좀 봐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린 PTS도 이 시추 관련해서 종목이 상한가는 가지는 못했지만 같이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군도 이런 내려왔을 때 11선 근처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넥스틸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이잖아요. 강했던 종목, 최근에 마지막에 상한가 갔던 종목이 떨어진다. 뭐 9,000원 언저리에서 한번 봐봐도 되겠죠. 그래서 종목군들의 악재가 터졌을 때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볼지에 대한 이 좀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서 내일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오히려 기회가 좀 열려 있지 않을까. 나머지는요, 종목군들이 높은 종목군들도 참 많고 깝깝한 부분도 많아요. 답답한 부분도. 저는 오늘 매매했던 게 이제 한성기업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크렘이고요. 돌파로 들어가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한 4%좀 안되게 매매했었고, HL 사이언스도 이 신규 의료 기기 론칭을 했다, 화장품 론칭했다라는 건데, 항상 이 돌파 1, 2, 3, 3번 돌파짜리는 돌파를 봐야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돌파로 좀 봤고, 대상 우도 오후에 이제 대상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하는 라인에 들어갔는데 VI 풀리고 힘이 없길래 그냥 매도로 대응을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사실 아침부터 이 뉴스가 터지기 전부터 제가 회원님들한테는 이 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대상은 매매를 못하고 좀 그랬고요. 대상은 딱 이 정도 매매하고 나머지는 계속 종목군들을 잡아가는 종목군들이라 여러분들한테 뭐 딱히 이제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하기가 좀 뭐해서 말은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종목이 최근에 수급적으로 이 탄탄한 수급이
많이 들어와요. 개인들 많이 빠져나가는 흐름인데요. 기관들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연기금 수급이 좀 잘 들어오고 있다. 내일 혹시 모르죠. 이 구간이 돌파가 될지 돌파가 안 될지 일단 내일 확인을 좀 하면서 좀 대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워낙에 이때 매물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한 방에 돌파가 좀 안 되는데요. 최대 매물대가 어제 오늘 자리를 일단은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내일 아침에 살짝 밀리더라도 확 돌파가 나오면은 장대 양봉을 한번 그려줄 수도 있는 자리라고 좀 판단이 돼서 내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일까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최근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아주 이때부터 지금 반년이죠. 반년 6개월 1월달이니까 뭐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1, 2, 3, 4, 5, 6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으면은 신용으로 샀던 사람들은 다 계좌가 녹아내릴 구간이고 모든 장기 이평선들이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눌림에서 이제는 슬슬 받아봐도 되겠다. 연기금의 수급에 변곡이 발생했다 정도 체크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